그분이 목소리가 높아. 그럼 내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요. 낮아요. 그러면 낮춰야 되고요. 목소리가 빠른 분이 계세요. 그럼 저도 목소리를 빠르게 해야 돼요. 목소리가 느린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도 목소리를 느리게 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인 기업의 52기 프로 CEO 1기 원연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교보생명에서 FP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마스터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고객들을 만나서 경영 컨설팅도 돕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을 하면서 제가 변화됐던 부분들, 또 어떤 부분이 또 내면화됐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영업력에서 영향력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관계를 거울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 속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고객이 내 기분 몰라요. 고객은 제가 친절하기를 원하고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안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회의하면서 회사에서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어서 언짢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고객한테 갈 때 그 기분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이라서 기분이 몸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몸 언어가 뭐죠? 표정으로. 맞습니다. 표정으로 또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상시에 늘 긴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앉으면 다리를 덜덜덜 떠는 분도 있어요. 불안증. 이게 불안증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떠는지를 몰라. 근데 제가 만약에 어려운 사장님을 만났는데 한쪽 다리를 막 떨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제가 불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뭐를 봐요? 몸 언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같이 떨면서 얘기해요? 그러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만약 고객을 딱 만나면 고객의 톤이 높아지면요. 제가 같이 톤을 낮추면 안 돼요. 같이 톤을 어머나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기분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제가 오늘 얘기하는 데는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제 얘기 집중해 주시겠어요? 하면은 이분이 그 기분이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뭐야? 나는 기분이 나쁜데 그분이 목소리를 깔고 있어요. 그럼 저도 같이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어머나 사장님 제가 혹시 어려운 시간대에 왔나요? 어려운 게 눈에 보일지라도 우회적으로 사장님 혹시 지금 대화 나누기 어려우세요? 제가 언제쯤 전화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살살 얘기하고 쫙 빠져요. 사장님이 약속했잖아요. 이러면서 내 이러면은 그분이 좀 만나주겠어요? 이거는 영어뿐만 아닙니다. 대인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상대가 기분이 업돼 있으면 나도 같이 그 기분에 동조해 줘야 돼요. 와 사장님 좋은 일 있으셨나 보다. 누구누구님 오늘 즐거운 일 있으셨어요? 하면서 동조해 줘야 하고 그분이 기분이 없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그 기분에 동조해 줘야 합니다. TA 때도 이건 스킬이 똑같아요. TA를 했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높아. 그럼 내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요. 낮아요. 그러면 낮춰야 되고요. 목소리가 빠른 분이 계세요. 그럼 저도 목소리를 빠르게 해야 돼요. 목소리가 느린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도 목소리를 느리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서두르는 기색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머 제가 급할 때 전화 드렸나 보죠? 10분에 전화 드릴게요. 아니면 몇 시 전화 드릴까요? 이러면 그분이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마음이 전달이 되거든요. 영업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가 영업을 하지만 늘 아침 저녁에 회의는 동료들하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제일 불편한 일은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옆에 동료, 상사와의 관계 또는 고객과의 관계도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생명에서 이러면 안 되죠. S사에서 일할 때 고객이 악의적으로 VOC를 올렸어요. 근데 제가 악의적으로 VOC를 이긴 그 결론 아주 결정적인 그때까지 한 번도 고객을 이기질 못했어요. 영업 노트를 매일매일 적었어요. 이분한테 무슨 상담했고 이분에게 무슨 상담했고 6개월을 추리를 해보니 제가 판매했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고객한테 회사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심사부에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긴 일이 있었어요. 감정으로 고객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나는 고객하고 사실로 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하고 악의적으로 나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감정적으로 그분하고 싸우면 머리끄댕이 싸워봤자 이 지는 사람은 접니다. 저는 고객을 잃게 되죠. 이러면서 제가 배운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고객은 날 만나 속을 터놓게 되고 자기 속을 함께 해결하면서 인생의 파트너로 삼더라.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3가지입니다. 영업력을 영향력으로. 첫 번째, 자기가 왜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두 번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거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수고로움을 수고롭다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을 꾸준히 가라. 세 번째, 관계를 공부의 기회로 삼어라. 관계는 적을 두거나 원수를 진다거나 싸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하고 내가 한 발 물러서서 해결을 하면 누구를 얻냐? 사람을 얻습니다. 고객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소개해주는 고객의 마음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럴 때 영업은 확장이 되고 저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핵심 가치는 배우고 성장하고 나누자. 내가 배운 것 그리고 나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성장을 해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제 영업의 비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살아있네. 이른 기업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때? 저 회사에 교보생명에? 선배님, 네, 김땡. 저게 종명이 아버지? 네, 사장님이 계셨는데 1인 기업은 가성비 대비 갑이다. 갑 중에서도 또 왕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이? 네, 꼭 가봐라. 그래서 제가 1인 기업을 하게 됐죠. 근데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그러진 않는데. 제 원래 가치 자체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배우는 일에는 게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사장님은 1인 기업 교육 받기 전이나 받은 뒤나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1인 기업을 통해서 정비가 됐죠. 내가 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도구들이 정비가 많이 됐죠. 사실 뭐 배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도구들이 많았는데 그 도구들이 방에 한가득 있다고 해서 다 내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기업을 하면서 내게 핵심 가치가 뽑아지니까 내가 써야 될 도구들 몇 가지만 뽑았죠. 왜냐면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도구들만 빼고 다 버렸죠. 좀 정리가 된 거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셔서 함께 얘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한번 감정이. 제가 그동안 일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실 들어주는 사람 덕분에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또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